안녕하세요. 소마니언 백정헌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율신경 실조증과 금계요략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이라고 했을 때 그 한자가 옛날 중국의 후한 시대, 한나라 한자죠. 기원전 202년부터 기원 후 220년까지 있었던 그 한나라 한자를 쓴 한의학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의학을 한의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 시대 한의학의 기틀이 다 딱 끼워진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쓰는 한의학 한자는 나라 이름 한자, 한국 한자를 쓰는 한의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약 1800년에서 2200년 전의 의학이 되는 거죠. 황제내경이라는 이론서와 상한론과 금계요략에는 임상서가 이 시대에 만들어지죠. 그 시대까지의 임상적인 경험과 지식을 집대성한 것이겠습니다. 상한론은 외관병, 코로나와 같은 상한병을 다스리는 내용이 주이고요. 금계요략은 내과적 질병과 부인병 등 잡병을 기술한 책입니다. 이 금계요략이라는 책 가운데 지금의 자율신경 실조증과 아주 유사한 조문들과 처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돈이라는 증상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분돈은 현대의 공황장애와 거의 유사합니다. 기운이 아랫배로부터 치솟아 가슴과 인후를 치받으면서 극렬한 통증이 발생하는 병증을 분돈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공황장애나 급성자율신경성 발작 등을 설명할 때 핵심적으로 인용되는 병증이 되겠습니다. 분돈, 돈, 새끼 돼지 돈이 거칠게 달아난다는 뜻으로 아랫배에서 가슴이나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격렬한 증상을 묘사한 얘기입니다. 원문 볼까요? 분돈병, 종, 소복, 기, 상충, 인후, 발작, 욕사, 부환지, 개종경, 덕지라. 해석을 보면요. 소복 아랫배에서 시작돼서 가슴을 거쳐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른다가 되겠죠. 발작, 욕사. 발작이 일어날 때는 괴로워서 죽을 것만 같고 공황장애, 공황 발작이 일어났을 때의 임사감과 정확히 일치하죠. 부환지, 그러다가 다시 또 가라앉으면 평소처럼 돌아오죠. 개종경공덕지. 대개 깜짝 놀라거나 극심한 공포,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공황장애와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책을 쓸 때 이렇게 종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핵심적인 문구들만 딱딱 뽑아서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지 내용 자체가 간단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분돈탕이라는 처방으로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려서 치료한다. 개지가개탕, 연계감조탕 등이 이 분돈병을 다스리는 처방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장조인데요. 그러니까 히스테리와 굉장히 유사한 증상입니다. 기뻤다, 슬펐다가 상심해서 울려고 했다가 마치 귀신이 들린 것 같고 하품도 하고 기지개도 피기도 한다. 감백대조탕으로 치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 보겠습니다. 장조는 부인 잡병 맥증병치 편에 나오는데요. 부인 장조, 희비, 상욕곡, 상여 신령 소작, 삭흠신, 감맥대조탕 주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인 장조, 부인에게 장조라는 병이 있는데 이때 이게 장은 지금 자궁 혹은 심장을 의미하겠다 싶습니다. 조는 조급하다, 안절부절 못하다, 또 건조하다라는 뜻이고요. 장조라는 말은 심장과 자궁이 진액이 말라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안한 상태를 장조라고 하는 거죠. 희비상욕곡, 슬퍼하고 서러워하며 자꾸 울려고 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감정 제어가 안 되는 상태를 말하겠죠. 상여 신령 소작. 그 모습이 마치 귀신이 들린 것 같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상 행동을 하거나 말과 행동이 평소와 달라서 무당이 구슬하거나 접신한 듯한 그런 해리 상태를 얘기하겠습니다. 사금신, 자주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핀다. 그러니까 단순히 졸리는 것이 아니고 기운이 소통되지 않아서 답답해서 한숨을 후후 쉬고 몸을 비틀고 이리저리 비틀고 이런 것들을 묘사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자율신경 불균형으로 인한 신체 반응이 되겠습니다. 감맥대조탕 주지, 감맥대조탕으로 치료하면 된다. 이 장조는 현대의학에서 히스테리나 전환장애와 거의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극심한 심리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이 뇌가 현실을 도피하거나 신체 증상으로 표출하는 그런 과정을 나타냈다고 하겠죠. 불안장애나 갱년기 증후군 등의 이러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겠습니다. 감맥대조탕은 많이 쓰는 처방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여러 처방 중에 일부분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감맥대두탕 처방이 몇 가지 안 되죠. 감초, 소맥, 보립니다. 대조 뭐 이런 것들인데요. 예전에는 이 처방의 원형들이죠. 원형들. 약 가지수가 몇 가지 안 되는 아이들로 출발한 거죠. 이 원형들이 시대를 거쳐서 조금씩 발전해서 지금에는 뭐 10가지, 20가지 이상 쓰는 걸로 되어 있죠. 다음 백합병입니다. 백합은 신경쇠약이나 히스테리 같은 병 또는 열성병 후기에 몸이 아주 쇠약해진 경우에도 나타나고요. 갱년기 때도 이런 병증을 자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말이 없고 잠을 자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오한과 발열 증상이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정신이 불안하고 간혹 혼자 중얼중얼 하고 입이 쓰고 소변은 붉고 맥은 약하고 자주 뛰는 등 속열 증상을 동반합니다. 원문 보겠습니다. 욕식, 불능식, 요과 부덕와 욕행, 부덕행, 음식, 호유미시, 호규, 불용문식, 취시, 여한, 무한, 여열, 무열, 구고, 소변적, 제약, 불능치, 덕약, 즉 극토리, 여실령자 했습니다. 해석 가겠습니다. 욕식, 불능식, 먹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막상 먹으려 하면 다시 먹지 못하고, 요가, 부덕과 욕행, 부덕행, 눕고 싶거나 다시 누우면 잠자지 못하고 걷고 싶거나 다시 또 제대로 걷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음식, 호규, 미시, 호규, 불용, 문식, 취시. 음식이 때로는 맛있게 느껴질 때가 있고 있다가도 때로는 또 음식 냄새조차 맡기 싫어질 때도 있고 야, 무한, 여열, 무열. 추운 것 같으나 실제로 몸을 만져보면 오한은 없고 열이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도 열은 또 없고 구고, 소변적. 입은 쓰고 소변은 붉게 나온다. 제약, 불능치, 덕약적, 극토리, 여실령자. 열의 약들로 치료할 수 없으며 잘못된 약을 먹으면 심하게 토하거나 설사하니 마치 귀신이 들린 것과 같다.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자율신경 실조증과 똑같죠. 춥지도 덥지도 않은데 이상 감각이 느껴지는 거, 체온 조절 실패 많지 않습니까? 검사하면 아무 이상 없는데 환자는 결혼, 이런 전형적인 증상들 많지 않습니까? 식욕 부진, 불면 대표적이잖아요. 대표적 증상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치료의 핵심은 뭐 백합이죠. 백합이 백합지모탕, 백합지황탕 등에 쓰이는데요. 열을 내리고 음기를 도와주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진액을 보충해서 이 신경계의 과열을 냉각시키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장조는 감정의 폭발, 울음, 히스테리 등 정서적 발작에 초점이 맞춰진 거라면 이 백합병은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몸이 내 맘 같지 않게 되는 신체적 조절 실패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 호혹병인데요. 현재의 배체뜨병 아시죠? 배체뜨병과 똑같습니다. 인후와 음부, 항문이 헐어지는, 허는 병증을 말합니다. 장조가 정서적 불안, 백합병이 감각의 부조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호흡병은 자율신경 실조증을 넘어서 면역계 불균형까지 침범한 상태를 묘사합니다. 원문 볼게요. 상여, 상한, 묵묵용면, 목부덕폐, 와기불안, 식어후이, 혹, 식어어미, 호라고 했죠. 상여, 상한, 겉모습은 독감에 걸린 것처럼 열이 나고 몸이 아픈데 묵묵용면, 목부덕폐, 말이 없고 멍하니 잠만 자려고 하고 막상 눈을 감지만 또 깊이 잠들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기면 상태와 불면이 같이 있는 상태. 와기, 불안, 눕거나 일어나는 것 모두가 불안하고 편치 않다. 식어, 이 목구멍이죠. 인후가 흘러 들어가는 것을 혹이라 하고, 식어, 위호. 음부, 생식기 및 항문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호라고 한다. 그죠? 이 호자, 여우 호자인데요. 한의학에서는 이 여우는 변화무쌍하고 아주 의심이 많은 동물로 비유되지 않습니까?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를 반복하고 심리적으로도, 환자분들이 심리적으로도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를 호라는 글자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베체트병과 똑같죠. 베체트병은 1937년 터키 의사 베체트가 발견한 병 아닙니까? 베체트병의 특징적인 증상이 구강궤양, 입안이 허는 거죠. 목구멍까지. 성기, 음부, 항문 쪽도 헐고요. 또 안구염증도 생기죠. 눈이 충혈되고 침침하고 심하면 실명에 이르기도 하는
포도마 겸 증상을 가지죠. 치료는 감초사심탕이라는 처방으로 치료합니다. 이 호흡병의 주치방으로 제시된 감초사심탕은 현대에서도 응용이 많이 되고 있는 처방입니다. 이 사심탕, 이 말이 재밌는데요. 이 사심이라는 게 심장 아래, 심하, 명치 부분, 그러니까 위장, 정상을 다스리는 건데 왜 사심이라고 했냐면 심장 아래에 있는 위장이 있고 이 위장 기능이 심장에 영향을 받는다.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했던 거죠. 예전부터.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가 안 된다. 그걸 풀어낸다. 이런 뜻으로 사심탕이라는 말이 붙은 거고요. 이런 질환을 왜 소화기 계통의 질환을 다스리는 사심탕으로 치료했을까? 배체특병의 출발이 어디? 이 위장관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막의 이 궤양들이 어디에서 출발한다? 위장관 내도 다 점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부 당문까지가 다 위장관이라는 점막의 연결선상에서 본 거죠. 위장관의 점막을 다스리면 배체병으로 인한 인후나 항문들, 성기들에 있는 궤양들도 다 다스려진다라고 본 거죠. 매우 합리적인 생각이며 효과 또한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로 현재의 만성피로증후군과 유사하겠죠. 자율신경 실조증의 마지막 단계, 가장 깊은 청차인 에너지 고갈과 만성피로증후군이겠죠. 원문 볼게요. 허로에 관한 원문은 곳곳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허로 허번부덕면 산조인탕 주지. 그러니까 몸이 너무 지쳐서 허로 오히려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해져서 허번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우리 너무 피곤해 잠 안 오잖아요. 그럴 때 산조인탕으로 과열받아 있는 열받아 있는 뇌를 식히면 잠이 온다 이런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허로는 군데군데 여러 군데 퍼져 있습니다. 허로 관련 금요일학의 처방은 뭐 소건중탕, 환기건중탕, 산조인탕 등이 있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흉비라고 그래서 가슴 통증과 압박감, 비심장성 흉통이라고 그러죠. 심장에서 기인하지 않는 흉통을 흉비라고 그러고요. 복만 숙식한산이라고 그래서 복부팽만과 소화장애, 복통 이런 것들을 다룬 편도 있고요. 목현단기라 그래서 어지럽고 눈앞이 아찔아찔해지는 거, 단기,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 매핵기, 아시죠? 목에 이물감, 인후 불편감을 다른 증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금요일학에는 여러 가지 자율신경과 연관된 증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요일학에 나와 있는 자율신경 실조증과 관련 있는 병증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 자율신경계의 발작, 정체, 소모의 흐름으로 구성됩니다. 그 1단계가 폭발과 상충, 급성 반응기인데요. 자율신경계가 외부 충격이나 스트레스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단계이죠. 분돈이나 목현을 얘기하겠습니다. 목현은 기운이 머리로 쏠리거나 뇌혈류 조절이 안 돼서 눈앞이 아찔아찔하고 어지러워지는 걸 얘기합니다. 2단계가 억울과 폐색, 중간 정체기인데요. 해소되지 못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목, 가슴, 배 등의 몸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단계이죠. 매핵기, 단기 호흡곤란, 숨참, 흉비, 가슴 답답, 가슴 통증 등이 되겠습니다. 3단계 소화와 경련, 장부 파급기입니다. 자율신경 혼란이 내장기관의 연동운동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는 단계이죠. 숙식폭만 한산, 그러니까 소화장애들을 얘기합니다. 4단계 예민과 혼란, 신경계 왜곡기로서 병이 깊어져서 정서와 감각 자체가 예민해지고 왜곡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장조, 백합병, 불면 등을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 5단계 침식과 고갈, 체종 방정기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면역계가 무너지고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나는 소진되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호흡병, 배체병과 같은 면역 불균형이 점막을 갉아먹어 발생하는 자가 면역성 궤양 질환이죠. 허로, 만성피로증후군과 같은 인체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얘기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00년 전에 집대성된 금괴요락에는 여러 가지 자율신경 실조증과 연관된 증상들, 질환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요. 거기에 있는 처방들을 쓰면 자율신경 실조증이 다 낫는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의 이 증상들을 옛날 사람들도 똑같이 겪었다. 또 그걸 치료하려고 노력했다는 결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그 사람이 아픈 것을 아픈 그대로 보고 치료하려는 노력들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만의원이었습니다.